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또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증시 인사이트. 한 주간의 이슈들 짚어보고요. 또 전략까지 잘 챙겨가보는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앞에서 저희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전략들에 대해서 좀 챙겨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이번 주 증시와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환율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몇 거래일째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체크를 해봐야 될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일정들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하면서 미국 삼지 지수는 이제 식전 고점을 넘어서는 신고가 형태를 이어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이제 시장을 조금 짓눌렀던 장기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이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2분기 경기 정점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누그러뜨려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를 본다면 사실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을 때, 지지난주 흐름이 안 좋았을 때, 실적 발표 시즌에서의 실적 발표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달라졌던 부분은 바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1.25%와 1.3%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주 변동성이 좀 컸던 시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 이제 달라진 것은 미국 장기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 증시에는 우호적인 모습으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최근 몇 주간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도 역시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흐름이 안정화되느냐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전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2월 달에 급등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시작점이 1.2%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급등했던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IT 성장도 양쪽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됩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바로 이런 호기가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 성장률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증시에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런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화된다면 시장의 방향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우상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의 부각은 단발적인 부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흐름을 주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하방 압력을 좀 야기했던 부분이 중국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급격히 부각됐던 부분인데 사실 중국의 규제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좀 되어 왔습니다. 시작점을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디중에 나스닥 상장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나스닥 상장 회의가 나오면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지금 대규모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3% 가까운 급락을 했고 이 영향을 받는 특히 테크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혹은 항생테크 ETF 관련된 부분부터 대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견제인 부분으로 파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 있겠지만 이전에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했던 시기를 본다면 규제 리스크는 결국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고 이 부분이 그렇게 길게 끌고 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중국 정부도 이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장기간 끌고 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짧고 굵은 방법을 선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에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 나오는 부분을 앞두고 아마 중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의 분쟁이 첨예한 시점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장기간 끌고 갈 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번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는 이번 주가 가장 크게 많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는 하이라이트 구간은 지날 것이고 이번 주를 정점으로 이 구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규제 리스크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그 플랫폼 관련돼 있는 반독점 규제법까지 이걸 이어가지고 좀 장기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짧고 굵은 중국 정부의 선택적인 방향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는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 ETF 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전에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를 본다면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왔을 때 대부분은 오히려 지나고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너무 단기적인 대응을 신경 쓰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부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규제 리스크 외에 지금 현재 이 규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을 가장 교란하는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의 움직임인데요.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을 본다면 상당히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선물이 지난주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7월 15, 16 입전을 7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4일간 약 2만 계약에 가까운 큰 폭의 매도가 들어왔었고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고요.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불과 이틀 만에 이 물량이 회수되는 움직임을 보였고 다시 오늘 월요일 만기하기는 다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7월 말 8월 초 휴가 시즌을 맞아서 수급이 상당히 부재가 되는 시점에 외국인들의 선물 등락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움직임은 그 현물, 주식이 움직이기 힘들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의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단기성 헤지 펀드의 선물 물량은 단기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서 며칠 상간으로 시장 등락을 유발하는 물량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장기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단기적인 구간을 지나는 부분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단기 등락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만약 펀더멘탈과 수급이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의 영향,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물량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철강이나 조선이나 기계, 은행 업종 등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이 경기 관련된 종목들에 유입이 되느냐 여부 이런 외국인 주식과 관련되는 수급 여부도 지금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이 된다면 시장이 우호적일 수 있지만 또 변동성이 크다면 계속해서 조정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기업과 관련돼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럴 때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이런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바뀌는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계좌의 포트를 어떻게 자세 편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이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좀 익숙해져 왔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거나 혹은 IT 종목들이 내리거나 혹은 IT 성장주들이 오르거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내리거나 이런 엇박자 등락이 최근 올해부터 몇 달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혹은 급락하면서 영향을 줬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선순환으로 들어오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IT 성장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포트가 좀 축약되는 모습이고 특히 IT 성장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차익 물량이 나오는 종목 간의 등락이 상당히 교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대외 변수,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혹은 장기 국채 금리 관련, 원자재 관련된 부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2분기 실적에 주목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에 대한 투자 전략은 경기 관련주와 IT 성장주들을 적절하게 내 포트에 구성을 하는 건데 포트가 업종별 간의 등락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타이트하게 종목들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포스코를 현대자체를 비롯한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기계업종도 반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었고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경기 관련 금리가 인상되는 수혜주로서 서서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2분기 실적 바닥론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바뀌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매도가 지속되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수급을 보더라도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단기적으로 매도 압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며칠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10만 주 이상 대거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은행주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분기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서 KD증권을 비롯해서 분기 배당이 이미 이제 산정이 됐고 실행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잡으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도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고 기간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섹터 자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슈퍼사이클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철강이나 기계나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실적과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은행이나 최근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순환매가 한풀 꺾였다가 다시 순환매에 들어오는 소비재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종목별 등락이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연초 급등 이후 계속해서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추가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선순환의 상승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일부 수급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박스권 등락 안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IT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수익을 이끌어낼 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IT 종목의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IT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좋았던 부분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소재 파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반도체 관련돼 있는 전방 산업보다는 장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IT 성장주들은 전방 산업보다는 소재와 부품 쪽으로 매기가 나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2차 전지는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났지만 그 부분이 소재 종목이 탁월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IT 성장주에 대한 접근은 전방 산업보다는 소재와 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눈길을 좀 돌리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IT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 수급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눈치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장기국제 금리 흐름을 보면서 실적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테크 관련된 있는 기업들 일부와 단기적인 흐름, 최소한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단기적인 흐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 성장주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인데, 지금은 대외 연수보다는 실적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결국 2분기 실적이 바닥론이거나 혹은 3분기 실적이 좀 더 업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줄여나가는 업종 전체가 레벨업되는 경기 관련 종목, 철강이나 기계, 은행,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IT 성장주들은 실적이 차별화된 개별 종목 장세와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장비 등 같이 특정 섹터에서 국한해서 일단은 좀 좁혀서 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해소가 되는지도 살펴보면서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뭐 기계, 은행, 철강 같은 경기 관련 섹터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도 지금을 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 이제 조선주에서 우리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선주는 그 실적이 수주과 시차가 좀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수주하는 물량들이 실적에 반영되려면 최소 보통 평균은 한 2, 3분기 이후 빨라야 한 분기 정도 지나서 부분 입금이 될 때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2분기에 반영되었던 실적은 이미 수주가 이전 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반영되는 수주 물량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조선주의 반등은 철강이나 기계업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조선업종은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한 이후에 철강업종처럼 반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선업종은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물량들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레벨업 섹터로 지금 보고 있는 은행이나 철강과 같은 부분과 조선과 같은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언제 턴어라운드 되는지 이 수급의 변화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